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우리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아빠도 같이 살고 계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 장례식이 끝난 뒤 작은아빠가 엄마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형수님, 어머니는 저희가 모셔가겠습니다. 이제는 형님도 안 계신데 형수님이 모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서방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을 모셔가다니요. 놀란 엄마가 작은아빠와 작은엄마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아주버님도 안 계신데 저희가 모셔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아니, 이 사람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서방님이랑 동서는 이제 우리랑 연을 끊고 살겠다 그 말인 겁니까? 그 이가 없으면 우린 남남이다 그 말이냐고요. 형수님, 그런 말이 아니라 저희가 염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형수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어머니 모시고 사셨잖아요.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모신다고 서방님 동서가 좀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라면 10분도 더 모시고 살 수 있겠는걸요. 그러니 앞으로도 그냥 제가 모시게 해주세요. 아마 그이도 그걸 원할 거고요. 형님, 안 그러셔도 된다니까요. 작은엄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지만 엄마의 생각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그런 우리 엄마도 사연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어린 시절 생모가 집을 나간 뒤 새엄마 밑에서 구박이랑 구박은 다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 시절 외할아버지가 시장에서 두부 장사를 했다는데요. 엄마는 그곳에서 매일같이 잔심부름부터 이것저것을 해야만 했다고 하네요. 엄마 말에 의하면 하루하루 고달프기만 한 그런 나날들이었다고 했으니까요. 내 인생에서 그때보다 힘들 때는 없었을 거야. 어찌나 힘이 들던지 그냥 도망가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했었다니까. 엄마는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할머니와도 그곳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외할아버지 두부가게 두부가 아주 맛있었기에 할머니도 자주 이용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엄마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갈 때마다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말도 걸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다 보니 점점 가까워졌다고 하네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젊었던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저기 저희가 네 엄마 맞니? 네, 우리 엄마는 맞는데 새엄마예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싶었다. 왜요? 뭐가 이상한데요? 아니, 어느 엄마가 배 아파 낳은 자기 딸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겠니? 올 때마다 너한테 참 모질게 하더구나. 새엄마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빠도 안 좋아하고요. 저보고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래요. 네가 왜 식충이야? 너만큼 예쁘고 착한 애가 어딨다고. 난 너 같은 딸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정말 제가 예뻐요? 그럼 네가 얼마나 예쁜데. 할머니가 엄마 머리를 쓰다듬어줬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할머니와 엄마는 자주 대화를 하면서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고 했어요. 참 신기했던 것이 할머니는 이상하리만큼 엄마에게 마음이 갔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할머니께도 조금은 슬픈 사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어린 시절 할머니 사촌언니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사촌언니가 할머니네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다는데요. 할머니의 사촌언니의 삶이 참 평탄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구박덩어리로 살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 사촌언니는 한없이 착한 분으로 그런 상황에서 또 할머니에게 그렇게나 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그 시절 할머니는 엄마가 남같이 느껴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죠. 아마도 할머니의 사촌언니 모습을 떠올리며 죄책감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며 가며 할머니는 엄마를 챙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홀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물었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어디가 아픈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아빠가 저를 돈 많고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 보낸대요. 근데 저는 진짜 가기 싫어요. 엄마의 얼굴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 어린 시절이 다시 떠오르면서 돈 때문에 나이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던 사촌 언니의 얼굴이 겹쳐 보이더랍니다. 너 말이야, 우리 며느리 할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그 얘기지. 근데 아마도 우리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할걸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만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할머니는 엄마를 꼭 며느리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결국 며칠 뒤 할머니가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게는 외할아버지가 되겠네요. 외할아버지와 단판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외할아버지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엄마가 할머니에게 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지에 대해 몇 번이나 물어봤지만 할머니가 입을 꾹 다문 채 그냥 몰라도 돼 라는 말만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엄마는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고 몇 년 뒤 아빠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부모와 다름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와 결혼을 하고 난 뒤 외가 가족들과는 연을 끊고 살았거든요. 그랬으니 아빠가 돌아가신 뒤 작은아빠와 작은엄마가 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펄쩍 뛰며 싫다고 했던 거였고요. 다행히 작은엄마, 작은아빠 두 분도 참 좋은 분으로 평생 할머니를 모시고 산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두 분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완강했고 거기다 할머니조차도 엄마와 함께 살길 원했어요. 나도 그냥 큰애네 집에 있고 싶구나. 있던 데가 편해. 어머님, 저희도 잘 모실게요. 니들 착한 거 나도 다 안다. 그래서 고맙긴 한데 난 여기가 더 편하구나. 큰애만 괜찮다면 계속 여기서 지내고 싶구나. 그래도 형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렇죠. 그럼 제사는 저희가 다 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명절 음식도 다 저희가 준비해서 우리 집에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이 정도면 저희도 많이 양보한 거니까 두 분도 그렇게 아세요. 작은엄마가 할머니와 엄마를 보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할머니가 참 좋은 분이셔서 그랬던 것인지 할머니의 자식 농사는 대성공을 거뒀다고 해야 할까요? 항상 서로를 챙기는 우리 가족을 다들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작은아빠 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맨날 서로 양보하느라 투닥투닥 하는 건 몇 번 봤었지만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많이 이상하다는 듯이 바라보곤 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재산 싸움에 기싸움에 다들 그리 살고 있었기에 사람들 눈에 비친 우리 가족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요. 특히나 엄마 친구 중 미자 아줌마가 그렇게 질투를 하곤 했는데요. 할머니와 엄마 사이뿐만 아니라 엄마와 작은엄마 사이 또한 이간질을 시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곤 했거든요. 미자 아줌마는 욕심도 많고 샘도 많은 사람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미자 아줌마를 늘 피해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미자 아줌마는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었는데요. 다들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음에도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오곤 했어요. 물론 엄마도 미자 아줌마를 정말 싫어했지만 모진 소리를 하지 못한 채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서 속에 있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친구분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저기 말이야, 우리끼리 말하고 있었는데 미자 그것이 어떻게 알고 온 것인지 우리 몰래 엿듣고 있었지 뭐야. 엿듣다니 뭘 엿들어. 왜 그거 있잖아. 니네 아들 얘기 말이야. 우린 그냥 우리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너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말을 하고 있었거든. 우리 예비 며느리 얘기를 하고 있었구만. 그래, 니네 예비 며느리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걸 미자 그것이 뒤에서 엿듣고 있다가는 아주 신나서 갔어. 아마도 너네 집으로 달려갈 게 분명해서 말이야. 미안해서 어떡하니?
근데 우린 네가 진짜 존경스럽다 뭐 그런 얘기했어. 진짜야. 알았어. 근데 그게 뭘 존경스러울 일인가? 아니긴 왜 아냐. 네 얘기 듣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결혼 찬성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 암튼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엄마 친구분이 감탄까지 하며 말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잠시 후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른 미자 아줌마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내가 듣자 하니 니네 예비 며느리한테 문제가 좀 있다며? 근데 왜 그런 애랑 결혼을 허락했어? 나중에 니네 아들한테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래? 원망을 듣긴 무슨 원망을 들어. 지금 둘이 좋아서 난리도 아닌데. 그리고 걔들 사귄 지 벌써 한참 됐어. 근데 그런 걸로 결혼 반대를 어떻게 해? 남의 집 일에 그만 신경 끄고 네 아들 결혼이나 신경 써. 우리 아들이야. 뭐 볼 것도 없지. 우리 예비 며느리는 아주 건강하거든. 근데 니네는 애를 못 낳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결혼을 허락할 수가 있냐? 니네 시어머니도 허락하신 거야? 우리 어머니야 뭐 지들만 좋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냥 나한테 다 맡긴다고 하셨지. 내가 보기엔 너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결혼을 허락해. 생각해봐라. 네 예비 며느리가 애를 못 낳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넌 억울하지도 않냐? 네 아들은 멀쩡한데 왜 하자 있는 여자랑 결혼을 허락해? 나 같았으면 곡기를 끊는 한이 있어도 절대 허락 못한다.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뭘 제정신이 아닐 것까지 있어. 이게 팔자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얘기 들어보니 정 애가 안 생기면 입양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애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를 하긴 왜 반대를 해. 어머, 네가 진짜 미쳤구나. 그럼 애가 안 생기면 입양할 거라 그 말인 거네. 미쳤다 미쳤어. 그게 어떤 애인 줄 알고 입양을 하니? 난 입양하면 절대 정이 안 갈 것 같다. 내 핏줄이 아는데 어떻게 정이 가겠어. 암튼 우리 집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만 가줄래?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봐, 너도 지금 인상 쓰는 거 보니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 너 진짜 불쌍해서 어쩌냐? 가만 보면 넌 팔자가 참 박복한 것 같다. 어릴 때도 두부가게에서 지들이도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하필이면 며느리라고 들어오는 애가 그 모양 그 꼴이니 말이야. 미자 아줌마가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상황을 아주 즐기는 듯 해보였습니다. 결국 엄마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게 되었고 엄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 일에 상관하지 말고 그만 가봐라. 아니 난 걱정돼서 그렇지. 근데 이게 다 네 팔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냥 한마디로 네 팔자가 너무 세서 그런 것 같다 그 말이야. 미자 아줌마가 계속해서 입을 나불대고 있었는데요. 소파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할머니가 미자 아줌마를 노려보더니 한마디를 툭 하고 던지셨어요. 내가 보기에 자네야말로 그놈의 주둥아리 때문에 망할 것 같구만. 우리 며느리 걱정하지 말고 자네 인생이나 걱정하게나. 곧 그 주둥아리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할 테니. 어머, 무슨 그런 악담을 하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자고. 암튼 우리 집 일에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게나. 한마디만 더 씨부렸다가는 여기 이 커피를 얼굴에 확 부어버리려니까. 라며 할머니가 탁자에 있던 커피잔을 드는 신용을 했는데요. 할머니 얼굴이 어찌나 굳어있던지 미자 아줌마가 지레 겁을 먹은 채 후다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할머니께 조용히 말을 했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워낙 만말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신이 난 모양이네요.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냥 커피를 얼굴에 확 뿌려버릴 걸 그랬네. 할머니가 장난 가득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오빠한테는 몇 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예비 새언니가 똑똑하고 성격도 좋아서 가족 모두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새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고 했는데요. 얼마 뒤 예비 새언니가 갑자기 오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병원에서 난소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하네요. 물론 난소를 2개 다 제거하진 않았지만 1개를 수술했던 모양이었어요. 의사 말이 요즘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고 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면 난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그 바람에 예비 새언니가 오빠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것이고요. 물론 오빠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예비 새언니를 붙잡았고 결국 우리 가족들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임신이 어렵다는 것 자체가 큰일이었기에 할머니와 엄마의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느 날 엄마가 큰 결심을 한 듯 할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님, 그냥 모른 척하고 허락할까 하는데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 생각해 본 거냐? 아무리 그래도 애를 못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지. 난 요즘 뒤숭숭한 게 영 잠도 안 오고 그러는구나. 저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둘이 좋아서 저 난리인데 어떻게 반대를 하겠어요. 그리고 전에 어머님도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리 걷어주셨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제가 이리 살 수나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무슨 자격으로 반대를 하겠어요. 한동안 지켜봤는데 애가 너무 착하기도 하고 그때 어머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나마 갖고 싶기도 하고요. 암튼 제 마음은 지금 그렇습니다. 어머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애들 결혼 진행하려고요.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찬성이지 뭐. 난 그냥 다 네 편이잖니.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않을 게 뭐가 있어. 나보다 네 속이 더 안 좋을 텐데 난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할머니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두 분 다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다들 손주만 기다린다고 하던데 혹시나 손주를 못 볼 수도 있다고 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두 분은 오빠와 예비 새언니의 결혼을 허락했고 어느 날 예비 새언니가 찾아와서는 눈물까지 흘리며 죄송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할머님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둘이 좋아서 그 난리인데 억지로 떼어놓고 우리가 발 뻗고 편히 살기나 하겠냐. 그리고 혹시 나이가 안 생기면 우리 아들 말대로 입양을 알아봐도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꾸나. 니들 둘이 운명이라고 하는데 운명을 억지로 갈라놔서야 되겠냐? 엄마가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는데요. 네? 운명이요? 그래, 네 예비 남편이 니들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라나 뭐래나 그 난리를 치더구나. 암튼 운명길에 잘 살아야 한다. 엄마의 말에 예비 새언니가 눈물을 삼키며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빠의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친척분들부터 엄마 친구분들까지 과연 그런 결혼을 허락할 수 있을까라는 논쟁을 벌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랬으니 평소 남이 잘 되는 꼴을 눈뜨고 절대 못 보던 미자 아줌마가 득달같이 쫓아와서는 그 난리를 치다 돌아간 겁니다. 미자 아줌마네 아들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아줌마네 예비 며느리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면서 엄마의 염장을 지르다 갔답니다. 하지만 그 뒤 충격적인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 뒤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을 한 뒤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오빠와 새언니가 상기된 표정으로 집으로 찾아와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엄마 놀라지 마. 또 뭔 일인데 그래. 이젠 니들이 그 놀라지 말라는 말만 하면 심장이 두근거리니까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저기 말이야. 우리 곧 엄마 아빠가 된대. 오빠의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뭐? 엄마 아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말이야. 의사가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임신이래. 우리가 곧 엄마 아빠가 된대. 뭐? 그럼 의사가 돌팔이었다 그 말인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임신이 어렵다고 한 거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했거든. 잘만 노력하면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 워낙 불임이 많다 보니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진짜 임신을 했다 그 말이야? 세상에나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어 그래. 그러게
우리도 지금 너무 놀라서 믿어지지가 않아. 오빠의 말에 할머니의 엄마가 얼싸안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뒤 새언니가 아들을 출산했는데요. 첫째 조카가 태어난 뒤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그 바람에 할머니의 엄마의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불임일 수도 있었다며. 근데 또 애가 들어섰다 그 말이야? 그렇다니까. 의사도 황당해 하더라니까. 아무래도 하늘에 있는 니들 아버지가 도와주고 계신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 할머니와 엄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언니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미자 아줌마가 득달같이 쫓아왔는데요. 뭐야, 애를 못 가질 수도 있다고 했다며. 근데 또 둘째를 가졌다 그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병원에서 불임일 수도 있다고 했다는데 또 임신을 했지 뭐야. 이런 경사가 어딨어 그래. 근데 니네 아들은 아직 강간무소식인 거야? 결혼한 지 꽤 지났지 않았나? 요즘 누가 결혼하고 바로 애를 갖냐? 요즘 애들은 신혼 좀 즐기다가 애 갖고 그러는데 니네 아들 며느리는 애를 못 가질 수도 있다고 해서 서두른 거잖아. 우리 며느리는 아주 건강해서 굳이 안 그래도 되거든. 미자 아줌마가 짜증스럽게 말을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한 소리를 하셨는데요. 내가 전에 그랬잖니. 저 주둥아리 때문에 벌 받을 거라고. 남한테 악한 마음 먹고 살면 그대로 돌려받기 마련이야. 내가 보니 손주를 기다리나 본데 안 생겨서 약이 잔뜩 올라있구나. 그러게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다 어머님이 여지껏 바르게 사셔서 복을 받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동안 어머님이 뿌린 게 많으신 거죠. 내가 뿌린 게 많긴 뭐가 많아. 네가 착해서 복 받은 거지.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를 칭찬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새언니가 또다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 바람에 집안에 경사가 났는데요. 사돈 어르신들도 좋아서 주변에 떡까지 돌리고 이건 뭐 거진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빠와 새언니가 집에 와서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학가하면 안 될까요? 뭐? 합가? 학과는 갑자기 왜 해? 그게 제 입으로 차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 또 애가 생겼어요. 뭐? 또 임신을 했다 그 말이냐? 병원에서도 불임일 수도 있다고 했다며. 근데 무슨 애가 그렇게 잘생겨? 그니깐요. 분명히 애가 잘 안 생길 거라고 했는데 어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지금 애 둘도 감당이 안 돼서 너무 힘든데 셋을 어떻게 혼자 키워요? 아무래도 합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친정은 지방이라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어요. 할머님,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서 혼자 애 셋 못 키워요. 애들 아빠는 정일 회사가 있고 저 너무 힘들어요. 새언니가 막무가내로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결국 오빠 부부는 조카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부터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저까지 엄청 바빠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새언니에게 소리쳤어요. 이놈의 돌팔이 의사가 불임은 뭔 놈의 불임이야. 그 의사 그놈 돌팔이가 분명하다. 니들 잘 들어. 앞으로 애기 더 낳기만 해봐. 그땐 가만 안 둘 참이니까. 우리 넷은 절대 못 키운다. 그 바람에 새언니가 눈치까지 봐야만 했고요. 암튼 우리는 현재까지도 조카 셋을 그것도 아들만 셋을 돌보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미자 아줌마가 찾아와서는 우리 조카들을 가만히 보더니만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 불임이라고 했던 사람은 순풍순풍 애도 잘 낳는구만. 건강하다고 그 생조를 하더니만 왜 애가 안 생기냔 말이야. 이번에도 시험관 잘 안 된 거야? 나도 몰라. 잘 안 됐으니 연락이 없지. 내가 진짜 속이 터져 죽겠다 아주 그냥. 아니 멀쩡하게 생겨서 몸이 왜 그 모양인 건지. 이러다가 나 손주도 못 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우리 남편은 맨날 술만 마셔대고 있는데 허구한 날 아들 며느리랑 싸우고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 아니 아들 며느리랑 싸우긴 왜 싸워? 왜긴 왜겠어. 애 안 생기는 게 다 며느리 때문이라고 사기 결혼 당한 거라고 막 난리를 쳤다지 뭐야. 뭐?
진짜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근데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애가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잖아. 지금 아들 며느리가 우리랑 연 끊는다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는 전화도 안 받아. 니네 부부 진짜 문제다. 아들 며느리는 애 가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애도 마음이 편해야 빨리 생기는 건데 그렇게 난리를 쳐대면 어떡해. 뭐야, 가만히 듣다 보니 기분 나쁘네. 너 말이야, 지금 니네 며느리가 손자를 셋씩이나 낳았다고 유세 떠는 것 같다 보인다. 아니, 유세가 아니라 내 말은 아들 며느리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지. 됐다. 내가 보기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 된 게 아주 꽃이다는 표정이네. 무슨 놈의 불임이 애를 셋씩이나 낳아. 내가 보기엔 니네 며느리가 이상한 애야. 미주 아줌마가 새언니를 노려보다가 갔답니다. 그럼 미주 아줌마를 보던 할머니가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그때 내가 뭐랬니? 저 옆편네 입 함부로 놀리다가 벌 받을 거라고 했잖니. 그렇게 사람은 항상 말 조심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동안 저 옆편네가 여기저기 말 옮기고 다니면서 사람들 흉이나 보고 그랬잖니. 그랬으니 집안이 잘 될 리가 있겠냐. 사람은 말이야 항시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야 없던 복도 들어온다 그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동안 어머님이 덕을 많이 쌓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모양입니다. 이게 다 어머님 성신 덕분입니다. 가족들이 다들 착해서 가능했던 거 아니겠냐. 손주 며느리야, 그치만 넷째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지금도 너무 힘들어. 할머니가 새언니를 나무라며 장난스레 웃으셨어요. 그 바람에 새언니의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는데요. 만약 그때 할머니와 엄마가 새언니를 반대했다면 어땠을지 아찔하기까지 하네요. 새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가족 앞으로도 서로 아끼며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